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입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 24일자 보도 자료고요. 3월 25일부터 나오는 청약 단지들은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정책 원문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출력하셔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청약 코맥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만 반영이 됐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통장 점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만 계산이 되고요. 최대 인정 금액은 3점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발췌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최대 3점까지만 인정이 되고 합산한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면 17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가점에서 무작위 추첨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청약통장을 가입했냐,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이 언제인가 먼저 확인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통장을 가입한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인정 범위가 24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바뀌면서 만 14세로 바뀌는 거죠. 자녀분들이 있는 분이라면 청약통장을 만 14세부터 가입시켜 주시고 월 10만원씩 인정을 해주시면 추후에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자녀 특별연금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는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두 자녀인 세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녀인 가구라면 이 다자녀 특별연금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굉장히 치열한 반면에 다자녀 특별연금은 경쟁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메이플자의 특별연금 접수 현황인데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의 접수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다자녀 가구는 훨씬 더 적은 걸 볼 수 있죠. 특히나 43B 같은 경우엔 한 세대 모집에 두 세대만 접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49D도 한 세대 모집에 이렇게 세 세대 모집한 걸 볼 수 있죠. 정책이 막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두 분이시라면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이 아니라 다자녀 특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 고1, 또 한 명이 중1이에요. 그러면 혼인신고한 지는 7년 넘었고 자녀는 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다자녀 특공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자녀 특공은 혼인신고 기간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거니까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은 제약이 있었는데 다자녀 가구는 집을 사고 팔았던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둘이라면 할 수 있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자녀 가구 특별연금이 이제 바뀌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혼인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연금을 못 넣는 분들 중에 소득에 부딪혀서 소득이 너무 높아서 못 넣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보시는 것처럼 소득 범위에 따라서 5선 공급, 일반 공급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손의를 냈는데 다자녀 특별연금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못했던 분들, 그리고 자녀가 이미 많이 컸다고 생각들어서 못했던 분들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이제 이 신혼부부 특별연금 을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수요가 옮겨져 올 거예요. 그러면서 신혼부부 특별연금 자체도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 범위에 따라서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천공급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경쟁에서 떨어지면 내려가서 또 같이 경쟁하고, 또 떨어지면 내려가서 경쟁하고,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는 부분입니다. 특별연금이나 공공분양, 그리고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 기존에는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이제 개정된 제도에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부적격과 무효는 큰 차이거든요. 무효는 원래 없던 일이 되는 거고, 부적격은 지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부부 둘 중에 한 분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2명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연금에 제약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배우자는 이미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주택을 한번 소유했다가 집을 판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나는 깨끗해요. 이런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금급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금급을 나를 기점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봐도 이렇게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금급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라고 써져 있죠. 다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또 추첨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완화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존 소득과 자산 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씩 완화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주택 간주로 인정받는 주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다전월 특공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남들이 잘 아직 인지하지 못할 때 신청을 해서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신생아 특공 역시 새롭게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부적격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소득 기준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제도가 결혼 페널티가 아닌 혼인 메리트로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부가 결혼을 장려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일단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라 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해라 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별연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특별연금은 사실 기존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배우자의 가점을 합산한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텐데 최대 3점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을 거라고 보고 반대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었던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들을 이제는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얻는 큰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생아 특별연금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아 특별연금이 별도로 10%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 특별연금에서 일부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당된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의 명의를 살릴 것이냐 내지는 특공을 쓸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신생아 특별연금을 쓰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제 막 임신을 한 거예요. 내지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좀 빠르게 다자녀 특공을 만들어서 청약을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막강한 카드였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다자녀 특공 자격이 안 됐다가 된 분들, 신생아 특공 자격을 얻게 된 분들, 이 분들이 수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청약제도 한번 같이 점검해 봤는데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